네, 안녕하세요. 독일어의 정석 25강 숫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제가 설명드릴 거는 딱히 없어요.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1, 2, 3, 4, 5, 6, 7, 8 이거 다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외우라고 하면 조금 재미가 없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영어랑도 비교해보고 한글이랑도 비교해보고 하면서 좀 더 기억에 남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비자라는 뜻. 이거 되게 중요하죠. 독일에 가시는 분들은 이 단어 꼭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데요. 약간 달라요. 복수일 때 비자라고 하고요. 단수일 때는 das Visum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해, 년이라는 뜻의 das Jahr, die Jahre. 그리고 거리는 die Straße, die Straßen. 많이 들어본 단어죠. 앞에서도 나왔어요. 다음 독일. 자, 우리가 독일어를 배우고 있는데 독일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되겠죠. das Deutschland라고 합니다. 다음은 양식, 서식. 우리 왜 비자 같은 거 신청할 때 신청 양식이 있잖아요. 그런 걸 das Formular, die Formulare 라고 합니다. 다음은 여권은 der Pass, die Pässe 라고 하고요. 다음 기다리다라는 동사는 warten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입하다, 그러니까 어떤 양식 포뮬라에다가 내가 내용을 넣을 때 ausfüllen이라고 합니다. ausfüllen이면 채워넣다 라는 뜻도 돼요. ausfüllen 같은 경우에는 aus랑 füllen이 떨어지는 분리동사입니다. 다음 연장하다, 비자를 연장하다, 날짜를 뒤로 미루다, 연장하다 이런 말 할 때 verlängern이라고 합니다. verlängern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안에 lang이라는 형용사 있죠? 길다 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verlängern 하면 lang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한정되어 있던 거를 좀 늘려서 연장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태어난 하면 geboren. 네, 이거 왜 들어가 있을까요? 네, 비자 신청 양식 같은 데에 몇 년도에 태어났다 아니면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geboren이라고 하고요. 자, 낳다라는 단어. 이건 뭐죠? 그러니까 낳았기 때문에 태어난 거겠죠. 그러니까 위의 단어랑 비슷하겠죠. gebären이라고 합니다. gebären. 그래서 gebären 낳다, geboren 태어나다. 다음은 이쪽 안으로 herein. 그럼 반대로 그쪽 안으로는 뭘까요? hinein이라고 합니다. 우리 hin und her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hin은 저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고요. her는 이쪽으로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hinein 하면 내가 가는 거고 herein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은 붙잡다는 halten. 머리 이렇게 손으로 딱 붙잡을 때 halten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축하하다. gratulieren. 축하하다 하는 말이고요. 석쇠로 굽다. 우리 왜 그릴 같은 거. 독일어에서도 단어가 비슷해요. grillen. 그릴인데 독일어의 동사는 n이 붙어야 되니까 grillen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옳다 하면 richtig. 그리고 아마도는 vielleicht. 그리고 여성의 weiblich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성별 이런 거 할 때 체크할 때 weiblich에 체크하면 나 여성이다. 그럼 남성일 땐 뭘까요? 남성일 때는 männlich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계속은 weiter.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갈 때 왜 다음 페이지 이런 거 할 때 weiter라고 적혀 있고요. 우리 지난 23강의 예문에서도 ich möchte weiter studieren 이라고 해서 weiter,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weiter studieren 할 거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weiter 하면 계속이란 뜻입니다. 다음은 무엇 사이에, 그러니까 뭐랑 뭐 사이에, 그때 zwischen이라고 하고요. zwischen. 그리고 색깔, 회색의 그레이, grau라고 합니다. 다음은 파란, blue죠. blau라고 하고요. 빨간 영어로 뭐야? red죠. rot. 색깔 표현이 되게 영어랑 독일어가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요거는 다르네요. 노란 거는 gelb라고 합니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gelb. 다음은 갈색은 또 비슷하죠. braun. 흰색은 white인데 독일어로는 weiß라고 합니다. 다음은 혼자는 allein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이렇게 그래서 할 때 also. 이거 영어랑 약간 헷갈리시고 also라고 생각해서 또한 이렇게 다른 뜻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펠링은 같지만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also 하면은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자동의 automatic, automatisch라고 합니다. automatisch. 다음 무직의 직업이 없는 arbeitslos. 우리 왜 아르바이트가 독일어로 일이라는 단어였잖아요. 아르바이트가 los 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rbeitslos 하면 직업이 없는, 무직의 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은 외국은 Ausland고 외국의 하면 Ausländish가 됩니다. 외국의는 Ausländisch. 다음 양쪽의 이거는 영어의 both 같은 건데 독일어에서는 beide라고 합니다. beide. 네, 그럼 여기까지 단어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선 독일어로 숫자를 0부터 10까지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같이 보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0은 null이라고 하고요. 우리 컴퓨터 같은 거 쓸 때 값이 없을 때 옆에 보면 null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독일어로 0입니다. 다음은 1은 eins. 왜 우리 부정관사에서 ein Kind, 한 아이 이런 거 할 때 앞에 관사가 ein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뜻을 가진 숫자 eins입니다. 두 번째는 zwei. 이거는 2이고요. 그리고 3은 drei. 왠지 3랑 비슷한 것 같고요. 다음은 4는 vier. 왠지 4랑 비슷한 것 같고요. 영어랑요. 5는 5. 6은 6. 우리 왜 잭스키스 옛날에 왜 6개의 수정 막 이랬었잖아요. 독일어로 6이 잭스입니다. 6. 그리고 7은 7. 7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8은 8라고 합니다. 그리고 9는 9이고요. 10은 10입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11은 11. 왠지 11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12는 12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그냥 다 외워주시고요. 13부터는
활용이 조금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숫자들로요. 보면 13부터는 약간 만드는 방식이 영어랑 비슷해요. 영어로 13이 뭐죠? 영어로 13은 13이잖아요. 그러니까 3 같은 게 앞에 있고 뒤에 10 같은 teen이 있는 거잖아요. 약간 변형된 걸로. 독일어로는 3, 10 이렇게. 근데 이게 30이 아니고 13처럼 3이랑 10을 더해서 13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는 14 그래서 4랑 10을 더해서 14 14 네, 13, 14 그러니까 4, 10인 거잖아요. 네, 독일어로도 마찬가지로 14 이렇게 활용을 해서 만듭니다. 15는 15 15 이런 거예요. 그쵸? 16은 16 16이 아니고 6의 S는 빼고 16이라고 합니다. 16 17은 17 7이 7이었죠. 근데 7의 N은 빼고 17이 아니라 1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은 18 이거는 8랑 10을 합친 거고요. 19는 19 9랑 9이랑 10을 합친 거죠. 19 이렇게 돼요. 이게 나중에는 19랑 90이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영어로 생각을 좀 해서 19 하듯이 19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0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 7가 붙으면 10단위가 됩니다. 하지만 20가 아니라 20. 네, 그래서 뒤에 숫자 뒤에 7을 붙이면 그 10단위가 돼요. 그래서 이 뒤에 7을 붙이면 20이 되는데 20가 아니라 20라고 약간 변형이 돼서 쓰여요. 그럼 30은 30. 그럼 여기는 왜 7가 아니라 6인가요? 그냥 그렇습니다. 외워야 돼요. 30가 아니고 30. 네. 요거 두 개가 조금 특이하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7가 붙지만 30일 때에만 7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20은 20, 30은 30. 그 뒤에는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변해요. 보면 40, 50. 그러니까 여기도 60가 아니라 60. 네. S가 생략이 됐고요. 70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에서 17 할 때처럼 70가 아니라 70이라고 됩니다. 다음은 80은 80, 90은 90. 네, 이렇게 되고요. 뒤에 그러면 23 이런 건 어떻게 말하나요? 이게 진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네, 이게 독일어 배우고 한 몇 년간은 이게 헷갈려요. 네, 왜냐,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영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방식인데요. 보면 21을 뭐라고 하냐? 1과 2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in und 20 ein und 20 네, 이렇게 숫자를 알파벳으로 쓸 때는 띄어 쓰지 않고 쭉 붙였어요. ein und 20 네, eins und 아니고 ein und 2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2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2와 30이라고 해야 돼서 2 und 30 2 und 30 2와 3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4는 4와 50이라고 해야겠죠? 4 und 50 4 und 50 79는요 9 und 70 9와 70 9 und 70 9와 70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헷갈리고요. 어떻게 헷갈리냐면 사람들이 이 숫자를 불러줄 때 ein und 20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받아 적을 때 어떻게 해요? 앞에서부터 쓰죠? ein und 20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막 약속 시간을 반대로 알아듣고 간다거나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종종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꼭 1과 20이구나. 그래서 독일어로 누군가가 10의 자리 숫자를 불러줄 때는 21, 35 이렇게 뒤에서부터 받아 적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좀 더 큰 숫자로 가볼게요. 100 영어로 100죠. 독일어로는 100라고 합니다. 100 그리고 101은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101 101라고도 하고요. 1 빼고 101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111. 이거는 똑같아요. 그냥 100 말하고 11 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11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200. 200은 200 이렇게 말하면 돼요. 200 928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900 8과 20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928 928 이렇게 하지 않고 908과 20 이렇게. 그 다음 1000은 영어로 thousand라고 하죠. 독일어로는 1000라고 합니다. 2000은 어떻게 할까요? 2000 그대로 말하면 되죠. 2000 그리고 만단위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왜 숫자 쓸 때 점을 찍잖아요. 그게 되게 서양식으로 읽기 쉽게 하려고 그 점을 그 자리에 찍는다는 거 아셨나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숫자를 읽을 때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 단위로 끊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100만, 1000만 이렇게 되니까. 근데 서양식으로 끊으니까 이거를 숫자 3개마다, 3자리마다 점을 찍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읽기가 정말 쉽거든요. 보면 만을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근데 왜 이렇게 쓰냐? 10,000 그러니까 1000의 10배 이렇게 읽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적혀 있으면 만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없죠. 근데 서양 언어로 이걸 읽을 때는 굉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10,000 쉽기 때문에요. 그리고 10만도 어때요? 10만도 여기에 점이 찍혀 있으면 100,000 뒤에 1000를 붙여주고 앞에 숫자를 그냥 읽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서 이거를 여기다 점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숫자 보기가 조금 헷갈린다 하더라도 독일어나 영어를 쓸 땐 이거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에서 여기 점을 찍을 때는 콤마로 많이 찍고 우리나라에서도 콤마로 하는데요. 독일어에서는 그냥 점, 마침표 같은 점을 찍어서 구분을 합니다. 이게 약간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만은 10,000, 10만은 100,000 이걸 이렇게 나눠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이 2개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100만이고요. eine Mill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 있을 때는 more thousand 점이 2개가 되면 million 1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은 2millionen 하면 되겠죠. 여기서 밀리온이 200만부터는 여기 복수 형태로 해줘서 밀리온, 밀리오넨, 2millionen, 3millionen 이렇게 복수 형태로 말을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숫자였고요. 우리가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100만 정도까지만 말할 수 있어도 굉장히 많이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서수로 넘어갈게요. 서수는 뭐예요? 서수는 숫자의 순서를 매길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뭐스트, 뭐뭐트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데 한번 예시를 볼게요. 보면 1이 아니라 첫 번째는 erst, 둘째는 zweit, 셋째는 dritt, 넷째는 viert, 다섯째는 fünft,
여섯째는 sixth, 일곱째는 siebte, acht, neunt, zehnt, elft, zwölft 이렇게 쭉 우리가 아는 숫자에다가 그냥 트를 붙이면 돼요. 네. 그래서 20번째 zwanzigst, 21번째 einundzwanzigst, 22번째 zweiundzwanzigst 이렇게 네, 붙이게 되고요. 네, 그러면 숫자는 뭐 제가 딱히 설명드릴 거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각자 열심히 외워보시고요. 우리는 242페이지에서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Kommen Sie herein. Hallo, ich möchte mein Visum verlängern. Okay, wie heißen Sie? Ich heiße Paul Meyer. Wie alt sind Sie und wann ist Ihr Geburtstag? Ich bin 40 Jahre alt und ich bin am 14. März 1980 geboren. Wo wohnen Sie? Wie ist Ihre Adresse? Meine Adresse ist Bismarckstraße 37. Wie lange sind Sie schon in Deutschland? Ich bin seit 2 Jahren in Deutschland. Okay, haben Sie das Formular ausgefüllt? Ja, hier sind das Formular und mein Pass. Okay, bitte warten Sie. 이렇게 되네요. 무슨 뜻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비자 연장할 때의 대화예요. 네. 실제 비자를 연장할 때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그건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비자 양식을 작성을 할 때 이름, 주소, 생년월일 이런 것들을 쭉 써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이겠죠. 한번 보면 Kommen Sie herein. 자, 여기 명령문으로 딱 이렇게 네, 의문문이 아닌데 동사가 앞으로 빠져나왔다는 거는 명령문이라는 소리예요. Kommen Sie, 당신 오세요. herein,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Kommen Sie herein 하면 들어오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파울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소피아가 비자 연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것 같고요. 파울이 비자를 연장하고 싶은 외국인인가 봐요. 그래서 소피아가 Kommen Sie herein 하니까 파울이 들어갔어요. Hallo, ich möchte meinen Visum verlängern. 네. 그래서 Hallo, 안녕하세요. Ich möchte 나 뭐뭐 하고 싶어요. 우리 조동사 편에서 배웠던 möchten 이라는 조동사네요. Ich möchte meinen Visum. 네, 사격. 무엇을 이러는 게 사격이죠. 그래서 나의 비자를 verlängern, 연장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소피아가 오케이. Wie heißen Sie? Wie heißen Sie? 당신 이름 뭐예요? 그랬더니 Ich heiße Paul Meyer. 내 이름은 파울 마이어예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소피아가 Wie alt sind Sie? 얼마나 당신 늙었나요? 그러니까 몇 살인가요? Und wann ist Ihr Geburtstag? wann 언제인가요? 당신의 생일이 언제예요? 그랬더니 Ich bin 40 Jahre alt. 나는 40살이고 자 여기 40 라고 했었죠. 네, 40 라고 하고요. 쓸 때는 40 이렇게 씁니다. 40 Jahre alt und ich bin 나는 언제 날짜에 14. März 1980 geboren. 나는 1980년 3월 14일에 태어났어요. 네, 14. 이거는 서수의 형태고요. 14. 네, am 14. März 3월 1980. 네, 그래서 1980. 이게 그냥 1980이라는 숫자일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1000. 1980. 980. 1980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연도일 때는 이걸 반으로 이렇게 쪼개서요.
19. 네, 앞에가 19죠. 네, 1900. 19, 100, 80, 80.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어에서는 1980 이렇게만 말하죠. 그러니까 19, 80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어에서는 19, 100, 8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80. 네. 그러면은 1989년 이건 어떻게 말할까요? 이것도 이렇게 나눠서 1989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랬더니 소피아가 Wo wohnen Sie? 어디에 당신 사나요? Wie ist Ihre Adresse? 당신의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파울이 Meine Adresse ist Bismarckstraße 37. 그래서 내 주소는 비스마르크 거리 37번가예요. 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래서 독일 주소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무슨 길, 몇 번, 몇 번째, 무슨 길에 있는 몇 번째 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선 숫자가 더 중요하겠죠? 37 어떻게 읽죠? 7과 30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7 und 30 이렇게 했습니다. dann 소피아가 Wie lange sind Sie schon in Deutschland? 네, 얼마나 오래 당신이 있나요? 이미 독일에,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지 이미 얼마나 됐나요? 그러니까 독일에 계신지 얼마나 됐어요? 물어보니까 파울이 Ich bin seit 2 Jahren in Deutschland. 저는 어디에 있어요? Seit 2 Jahren. 2년 이래로, 그러니까 2년 전부터 독일에, in Deutschland.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 온 지 2년 됐어요. 네. 그랬더니 소피아가 Okay, haben Sie das Formular ausgefüllt? Okay, 뭐뭐 했나요? Haben Sie, 당신 벌써 했나요? Das Formular, 그 양식을 ausgefüllt, 채웠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PP, 완료 형태가 나왔네요. 네. 당신 그 양식을 채웠나요? 그랬더니 파울이 Ja, hier sind das Formular und mein Pass. 네, 여기에 그 양식과 내 여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트를 넣은 거는 양식이랑 나의 여권. 네, 양식, 여권이 두 개 합치면 복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hier sind 라고 말했어요. 두 개를 묶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그 양식이 있어요 하면 Ja, hier ist das Formular 이렇게만 말해도 상관없었겠죠. 근데 hier sind das Formular und mein Pass 두 개니까. 그랬더니 소피아가 Okay, bitte warten Sie. 네, 부디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48페이지입니다. 다음 숫자를 독일어로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어떤 뜻인지 해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Der Tisch ist teuer. Tisch는 테이블이었죠. 그 테이블은 teuer, 비싸다. Der kostet Euro, 450 그거는 450유로다. 이런 말이네요. 자, 450 독일어로 어떻게 쓰죠? 400, 4, 100, 100, 50, 50. 450이겠죠. 다음, Sie möchte mit 23 heiraten. 그녀는 23살의 나이로 결혼하고 싶어 한다. 네. 그래서 23은 3과 20이라고 해야 되니까 3 und 20 이거 다 붙여서 써야 된다고 했어요. 다음, Die Reise nach Budapest hat 300 Euro gekostet. 300. Du darfst bis 120 Stundenkilometer fahren. 네. Stundenkilometer 하면 Stunden이 시간이죠. 시.
몇십 킬로미터. 네, 그러니까 뭐 시속 몇 킬로미터 이런 말이죠. 시속 120km로 darfst. 그러니까 120km bis까지 운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제한 속도가 시속 120km야 라는 말이 되겠네요. 120은 100, 100, 20, 20 이렇게 되겠죠.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숫자로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Der Fernseher kostet, Fernseher 하면 TV죠. 그 TV는 얼마냐면 999 Euro. 자, 900 하면 900이죠. 99 하면 99. 9와 90. 그래서 999유로겠죠. 다음, wir haben ein Fahrrad für 300 Euro. 네. 우리는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자전거가 얼마냐면 300유로래요. 300 Euro. 그리고 treffen wir uns um 18 Uhr. 자, 우리 18시에 만날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18. 네. 18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18. Der Berg ist 1950 Meter hoch. 자, Berg, 산은 1950 Meter hoch, 높다. 그러니까 그 산의 높이가 1950 Meter래요. 1000, 950 그러면 1950 미터인가 보죠. 네. 다음 3번 밑줄 친 곳에 괄호 안에 숫자를 독일어로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내용 전체는 본문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해석은 따로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숫자만 제가 독일어로 적어 볼게요. 이건 어떻게 읽죠? 40. 40. 40. Ich bin 40 Jahre alt. 난 40살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예요? 37. 이거 독일어로 어떻게 쓰죠? 7과 30. 7 und 30. So, meine Adresse ist Bismarckstraße 37. 그래서 내 주소는 비스마르크 거리 37번가입니다. 다음은 Ich bin in Deutschland seit 2 Jahren. 너무 쉽죠? 2 이렇게 되네요. 다음 4번 장문하는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9시야. 자, 9시다. 네, 어떤 주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S 자연동사 ist 9 Uhr 이렇게 해야 되겠죠. 9 Uhr. 우어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시라는 말이기 때문에 Es ist 9 Uhr 하면 지금 9시야 이런 말이 되고요. 한국에는 약 5,2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한국에는 in Korea. 그 다음에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오죠. 살고 있다. 살고 있다는 leben. 약을 독일어로 뭐라고 하냐면 etwa라고 합니다. etwa, 약. 5,200만 명의 사람. 그러면 5,200만 Leute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5,200만을 뭐라고 하죠? 5,200만 숫자로 한번 써볼게요. 5,200만. 그러면 이거 콤마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요 뒤를 100만이라고 읽잖아요. 밀리온이라고 해요. 그럼 앞에 51을 읽어서 2 und 50 Millionen 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숫자로 일단 써보고요. 그리고 세 자리마다 점을 찍고요. 요게 밀리오넨이니까 앞에 50이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52 Millionen. 굉장히 복잡하죠. 네, 숫자가 커질수록 우리나라 말로도 마찬가지지만 좀 복잡해지니까요. 이 서양식에 끊어있는 숫자 표시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뭐라고 읽으니까 요거 빼고 앞에 숫자 읽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나의 아버지는 60세이다. 나의 아버지, mein 아버지, Vater. 뭐뭐이다, ist 60세, 60Jahre al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60 어떻게 쓰냐요? 60, 60. 그래서 mein Vater ist 60 Jahre al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숫자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숫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숫자는 숫자니까. 하지만 단어라고 생각하고 이 숫자를 좀 많이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어나 영어랑 읽는 방법이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독일어는 완전히 다르게 읽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자리 이상의 숫자를 읽을 때 앞뒤가 바뀌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수도 오늘 배워봤습니다. 숫자가 이제 앞으로 종종 등장을 할 텐데 이거 계속 읽는 연습하면서 익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27강에서 뵙겠습니다.